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스마트 보카 21강 어원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원 지금 꾸준히 시간을 나눠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F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F에서요. 여러 가지 지금 어원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 그러니까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거,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ID 21강에서요. 자, FID의 어원이 되게 믿다, faith나 believe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FI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믿음을 나타내는, 신뢰를 나타내는 단어를 써주시는데 거기 그 여러 개 써놨는데요. fidelity,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믿음이다, 이렇게 단어를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 충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동의어가 시험에 나오겠잖아요. 여러분, 이것의 일단 반대말을 어떻게 만들 것 같습니까? fidelity의 앞에다가 in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되게 반대말을 만들어주는 접두사 역할을 하게 된다. 어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불충, 배반 이렇게 번역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인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것만 보고서 동의어를 만들 때 loyalty 이렇게 다시 L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loyalty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loyalty 반대말은 dis를 붙입니다. disloyalty 이렇게 그렇게 되면 불충, 배반 이렇게 단어가 되는 것이죠. 자, infidelity와 loyalty와 fidelity는 충성 이렇게 번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in을 붙이면 여기다가 dis를 붙이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보다 약간 어려운 단어가 그 있는 그 perfid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겠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온 단어입니다. perfidy. 그냥 단어 자체가 나온다기보다 문장 속에서 줄을 그어놓고 동의어 찾기. 이게 뭐 대세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가로에다가 단어 집어넣기. 논리라 그랬죠. 논리 완성. 이렇게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배신, 배반 이렇게 동의어가 또 나오면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treason. treason이 뭐 배신, 배반, 반역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treason. 그 다음에 treachery 이렇게 treachery. 자, 이 중에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treachery, treason, perfidy, disloyalty, infidelity 이렇게. 배신, 배반, 불충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자, 이런 데서 이제 건질 단어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 이외에 그 bonafide란 단어는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진실한 뜻이랬죠? 진실한. 또는 때로는 선의의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bonafide third party 그러면 흔히 나올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입니다. 선의의 법에서 말을 하는 자, bonafide third party 이게 제3자. 파티의 단어가 진짜 파티란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당사자 뜻이 있다 그랬죠. 자, 당으로 많이 씁니다. 신문에서는 GMP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CF 여러분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해놔야 돼요. 왜 하다가 다 다른 얘기 하는가 하면 헷갈린다 하지 마시고 단어니까 단어는 어디서 하나 뭐 그냥 봐도 주워 들어도 그냥 자기 실력이 된다 이겁니다. 자, GMP 그러면 국민 총생산액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는 뭐 Gross National Product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당을 말할 때는 이거 한나라당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건 Grand National Party가 됩니다. 그 다음에 DP 그러면 얘는 민주당, Democratic Party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될 때는 제3자로 번역하게 됩니다. 자, 이런 단어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onfide는 믿다, 신뢰하다 아니겠어요? 이것의 명사형이 confidence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 단어는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시험에 잘 나오지만 그때 지난 행시에 나왔을 때는 genuine이었습니다. genuine. 그럼 여러분 genuine, authentic, real, veritable, actual 이런 단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에 참된 이런 단어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fin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대충 보시면 끝과 관계된 것 같다 이겁니다. end의 뜻입니다. 엣지라고도 써놓기도 했죠. 그래서 finish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finish 쉬운 단어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finish 단어를 아는데 이걸 뭐 굳이 어원 적용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confine 이런 것도 보세요. 그러면 얘는 한정하다 뜻입니다. 제한하다, 한정하다, 구속하다 뜻이죠. 이런 것도 좀 봐주셔야 되고. 근데 이 중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가 바로 infinitesimal 그 단어입니다. infinitesimal. 소량의 뜻이죠. infinitesimal.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infinitesimal. infinitesimal은 여러분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infinitesimal은요. 아주 작은 극미량의 단어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infinite라는 단어는 무한의 뜻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나눠서 해주셔야 돼요. 얘는 형용사로서 무한한 끝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영원한 단어하고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끝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infinitesimal은 아주 소량의 뜻이다. 아주 소량의. 그래서 아주 소량의 단어가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좀 괜찮은 단어가 이 might라는 단어입니다. might. 이 정도 수준이 이제 편입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weight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we라는 단어, we. 그냥 we는 쉽잖아요. we. W는 쉬운데요. 거기다 이자 하나 더 붙이니까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이런 단어를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은 단어 수준이 정말 고차원적이다. 그래서 이런 막 GRE 단어 나온 것도 막 사서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교재를 소화해 주시면 뭐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FIN 들어가면은 뭐 거기 나머지 다른 단어도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이거 보시고요. 그 나름의 뜻이 조금 미묘한 차이들은 다 옆에 다 해석을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중간중간에 보셨던 이 for라는 단어입니다. for. 얘는 그 before의 뜻이 됐죠. 미리, 사전의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prior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prior는 앞섰다 뜻이니까 prior engagement는 선약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선약, engagement, 약속, 약혼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prior engagement는 선약입니다. 그렇죠? Because of the prior engagement, 뭐 선약 때문에 I couldn't go there, 못 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괜찮은 단어가 바로 forward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forward가. 얘는 예언하다, 예측하다가 됩니다. 또는 불길한 뭐 징조가 되다 뜻이죠. 징조가 되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조가 보이는 겁니다. 포어텐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어텐드. 이거 좀 어려운 단어죠, 약간요. 이거 명사형의 포어텐트입니다. 이게 명사형이에요. 포어텐드 뜻이 뭐냐 그러면 징조인데 되게 불길한 징조 때 많이 쓰고요. 그 불길한 징조의 전형적인 단어가 오멘이죠. 오멘. 영화에 오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형용사가 오미너스죠. 그러면 불길한, sinister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멘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뭐 전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reboding 그러면 전조라고 번역했던 게 그겁니다. 전조. 예감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forbear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 미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선조 조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ancestor 이거부터 ascendant, antecedent, precursor, harbinger 이런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되겠죠? 근데 forecast 이렇게 됩니다. forecast. weather forecast 많이 보시잖아요. 일기예보는 전형적으로 weather forecast만 씁니다. weather forecast입니다. 동사도 되죠. 명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foretell 이건 뭐겠습니까? 그대로 번역하는 거야? 그냥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미리 말하다, 예측하다, predict잖아. predict 그렇죠? 얘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단어를 보세요.
predict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찍이 배웠죠? 이거 dict는 말하다 뜻이고요. 얘는 before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바로 되잖아요. 그죠? foretell, predict입니다. 예언하다, 예측하다. 그러면 이거 할 때 뭘 공부했더라? 점쟁이도 배웠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soothsay라도 soothsayer 이게 바로 점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공부하실 때 이런 걸 공부하셨습니다. soothsay. 그럼 이게 예측하다, 예언하다, 점치다 뜻이죠. 여기다 er 붙이니까 점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점쟁이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예언자. 그러면 prophet. 그래서 prophet의 동사가 prophesy, 명사가 prophecy.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앞에서 쭉 한 걸 잘 담아 오셨으면 이런 거 맞아 그렇게 됐구나 또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특히 저희 때는 뭐 전자사전이 없었으니까 막 그냥 사전을 많이 찾아봤는데 특히 도서관 한번 갈 때 그 큰 사전 갖고 간다는 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무거웠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전이 막 좀 너덜너덜한 거야. 너덜너덜 dog-eared 그런 말 쓰거든요. dog-eared 이게 또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다 헤어진, 다 떨어진 사전에 그 귀탱이가 막 다 접힌 마치 개의 귀처럼 생겨버린 이런 독이드는 완고한 뜻이고요. 이런 거 보면서 막 기도 죽고 그랬습니다. 남이 사전이 막 너덜너덜해지잖아요. 막 접혀지고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자사전을 여러분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 휴대폰 거기 사전 참 기능 좋죠. 그래서 가능하면 듣기 기능 참 듣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네이버도 좋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들으면서 내 것이 자꾸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제 발음도 또 따라 해보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토익도 꼭 아메리칸 잉글리시 프로넌세이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호주, 뭐 영국 이렇게 막 여러 개 나오잖아요. 캐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꼭 들어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영어를 뭐 한순간만 할 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for의 단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forestall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forestall.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동의어를 하는 건 아니고 어원을 소개하는 거지만 어원 하면서도 어차피 동의어는 우리 뒤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얘를 공부하면서 그 동의어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렇죠? 근데 동의어 공부하면서 이런 어원이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배웠구나. 또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굳이 어원을 공부하실 때 A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편의상 그렇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이 forestall이 특히 뭐 방해하다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preclud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해하다 단어가 또 뭐 있지? 해서 hamper, hinder, clog, obstruct 이렇게 쭉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커브도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그걸 반복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forestall 이것도 아주 괜찮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first right 이거는 뭐 솔직한 배우죠? 그럼 솔직한 단어가 뭐지? first right, 그리고 candid, straightforward, frank,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FORT의 어원을 보시면 FORT가 그 책에 보시듯이 뭐 어떤 힘, 세력, power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FORT가 여기서 건질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기서 먼저 얘부터 볼까요? 이런 forte 또는 forte로 발음이 되고요. 장점이라고 배웠습니다. strong point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 그러면 forever. 이 정도가 수준이 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더 쉽게 말해보라. 그러면 weak point입니다. weak point보다 조금 더 수준 높게 그러면 vulnerable point라고 배웠다는 거죠.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왜냐면 weak point의 그 수준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vulnerable. 그럼 여러분 얘가 그냥 한번 usage를 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to와 함께 쓰이면서 뭐뭇에 취약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는 병 등에 걸리기 쉬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susceptible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은 질병에 취약하다. 제가 그런 예문을 들어드렸고요. the old are 왜 the old are가 됐죠? 그러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야. 그러니까 the old are니까 노인들이죠. old people이겠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the old are vulnerable to disease 그러면 질병에 취약하다. susceptible to disease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여기다 in을 붙이면 뭐였게요? 얘들은 불굴해 지지 않는 막 무적의 이런 단어죠. 그래서 동의어가 뭘까? 그럼 invincible 기억나시죠? invincible 앞에 더를 붙이면 무적 함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배 이름 앞에 더를 붙이는 거 몰랐구나 이렇게. 그럼 Mayflower, 그럼 Mayflower. 그냥 타이타닉은 그냥 거대한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더를 붙이니까 더 타이타닉 그러면 타이타닉호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은 뭐 기본으로 베이스에 딱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는 그래서 undefeatable 지지 않는, invincible, indomitable 네? 이런 단어를 쭉 공부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괜찮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fortify죠. 여러분, FI의 어원이 make라 그랬잖아요. 만들다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fortify 뜻이 뭘까요? 그러면 요새화하다, 강화시키다 뜻이에요. 강화시키다. FRT의 어원 단어 자체도 요새란 뜻도 있거든요. 성벽, 요새. 요새화시키는 거야. 요새화시키면 더 튼튼하고 강화되겠죠. 그래서 동의어가 intensify 이렇게 되는 거죠. intensify. 되겠죠? strengthen이죠. 쉬운 단어로. strength에다가 en 붙이면 그게 동사가 됩니다. 여러분, strong의 과거가 명사가 뭡니까? strong, strength죠. long, length죠. 그러면 long, length 동사는 어떻게 만들어? length는 en 붙이잖아요. 그러면 길게 하다, 그러죠. 연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prolong의 뜻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strength에다가 en 붙이니까 강화시키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reinforce입니다. reinforce.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자, reinforce, strengthen, intensify, fortify. 자, 강화시키다, 튼튼하게 하다. 이런 거 단어 다시 동의어 편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거기 자 그렇게 FRT 어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F 관련된 걸 보고 있는데 뭐 그 뒤에 뭐 fortitude 이런 거 있어요. 거기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요. 이런 fortitude가 뭐냐면요. 얘도 가끔 시험에 등장하는데요. 얘는 불굴의 용기 같은 겁니다. 불굴의 정신. 남에게 절대 지지 않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동의어로 연결되냐면요. 그냥 용기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용기. 자, 그러면 용기의 단어가 만만치 않죠. 용기. 여러분 용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courage죠. courage. bravery, courage죠. 그건 뭐 그냥 기본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는 사람 누구나 다 아는 단어입니다. courage, bravery. 그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단어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courage.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courage 단어 정리할 때 나오는 단어가 이제 fortitude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bravery. 그죠? 여러분 정리할 때 사전적 의미가 용기라고 안 나오면 또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기, 때로는 만용, 때는 불굴의 정신, 뭐 이런 게 다 같은 단어에 속합니다. 저도 뭐 동의어 사전, 미국에서 나온 동의어 사전 갖고 있지만 거기 단어 약 한 50만 개 나온다 그랬어요. 그 50만 개 단어를 제가 이상하면 또 다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 50만 개를 우리가 절대 커버를 하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해가면서 또 기출문제를 보고 이런 게 시험에 나왔구나. 우리 그렇게 이제 정리해 놓았고 강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정도는 이해해 주셔서 정말 좋죠. 암기하면 좋고요. bravery 이건 됩니다. 근데 valor 어때요 이런 거? 괜찮죠? 근데 이제 어느 어려운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metal이죠? 이게 뜻이 뭐냐고 나와서요. 물론 독해 약 한 5줄 정도 써놓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답이 너무 쉽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metal. 그냥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나는 어려운지 몰랐어. 나는 얘는 몰랐는데 하필이면 또 얘를 알고 있었어. 그래도 괜찮죠.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옵니까? 얘 동의어가 뭐냐고 나오면 되게 이런 거 안 나오고요. 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일수록 묻는 그 지문 어휘도 어렵고요. 밑에 깔려있는 그 지문, 고르는 지문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요. 일단 동의어를 딱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ackbo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backbone.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등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용기 있고 막 장수들 보세요. 그러면 막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backbone을 그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괜찮은 단어죠. 그 다음에 용감한 단어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가 그동안 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감한 단어 웬만큼 제가 다 정리해드렸을 거요. 그러면 intrepid의 명사형이 뭐냐면 intrepidity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용감한 단어에서 꼭 용감한으로 번역되지는 않습니다. audaci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audacious가 그 audacious freshman이라는 그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요. 그 audacious freshman이 뭐냐면 용감한 신입생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앞에 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끼어들어서 용감하다. 그래서 그때 용감한 신입생의 audacious freshman은 진정 용기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뻔뻔한, 대담한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udacious라는 단어에서 audacious가 있어요. 이게 형용사인데 이것의 명사형이 뭐냐면 audacity입니다. audacity.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에 막 책이 그 전기나 옛날에 썼던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알고 있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때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The Audacity of Hope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어 책 제목이었고요. 이거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번역해서 출간되었냐면 담대한 희망으로 번역했습니다. 희망의 담대성으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담대한 희망. 그래서 이게 담대함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괜찮죠? 이 단어도 audacity. 이게 형용사예요. 당연히 형용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audacity 이겁니다. intrepidity, backbone, mettle, valor, bravery, courage, fortitude 이렇게 단어들이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 어원 파트는 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원을 소개하는 파트인데 여러분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요. 안 나면 또 적어놓고 또 뒤에다 또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 거기 빈칸이 좀 부족하면은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면서 써놓으시고 또 뒤에 가서 또 확인하면 또 반갑고 그러잖아요. 아는 애가 있으면 반갑잖아요. 여러분 어원책이 왜 처음에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거의 같은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얘가 뭐 좀 비근한 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학교나 또는 새로운 그 문화, 새로운 조직 사회에 들어갈 때 굉장히 막 힘들어 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 조직 속에 들어간다는 게. 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책을 왜 어렵게 느낍니까? 책이. 왜 저학년 책이 있고 고학년 책이 있겠습니까? 어휘의 차이점이죠. 글을 읽으라 하는데 단위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그 일러스트를 막 붙입니다. 그러니까 만화 같은 거 붙여서 더 쉽게 접근케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풍부한 어휘력이 정말 그 책을 친근케 만듭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볼 때 너무 막 힘들어. 처음에.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접근하시면 물론 쉽지만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도 내가 아는 게 없어요. 10개 단어에서 9개를 모르겠어.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더 쉬운 단어 막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뭐 우선순위 0단어로 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 갖고 시험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단어에 조금씩 하나 알고 2개 알고 3개 알고 이렇게 나갈 때 정말 그 책이 이제 내 책이 되는 거죠. 내 책. 그래서 여러분 어휘를 좀 취미를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일단 어휘를 배제한 언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문법적인 지식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문법은 언어를 이해하면 문법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겁니다.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말을 하나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잔소리 같은데요. 말을 하나도 모르는 뭐 재패니스나 뭐 아메리칸이 막 한국 문법만 따집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막 어학당 다니는 친구가 자음접변이냐? 이거 구개음하냐? 말음 법칙이냐? 뭐 이모음 역행동하여 순행동하여 따져보세요. 여러분 짜증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말을 잘 구사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로 딱 문법은 당연히 해주시되
문법에 빠져서는 너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때는 뭐 전혀 문법을 안 가르치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해야 할 때도 사실 문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합니다. 힘들까 봐 그렇죠. 그래서 문법을 이해하는 거는 딱 한 50시간 정도면 웬만큼 커버가 됩니다. 근데 단어는 무한히 정말 영원히 끝없이 공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평생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나올 걸 잡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G 관련된 단어를 잠깐 또 보시면요. G에서 여러 개 단어가 있지만 거기에 congenital, G-E-N의 어원이 나오죠. 거기 뭐 탄생, 태생, birth, the creation 이런 단어가 써 있습니다. G-E-N의 어원이. 근데 그 G-E-N 보시면요. 여기 있잖아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congenital 그러면 이게 괜찮은 단어잖아요. congenital 그러면 congenital은 그 써 있듯이 어떤 선천적인 뜻입니다. 선천적인 타고난. 그러면 동의어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congenital 예를 들어서 congenital deformity 이 단어 아시겠죠? 여러분 deform은 뭐겠습니까? form에다가 de라는 어원을 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de의 어원이 첫째는 이렇게 막 탈락시키는 그 D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본래에서 벗어난 게 D예요. 아니면 다운의 뜻이에요. D의 어원이. rate에 D를 붙이면 탈선하다, 탈락이죠. grade에다가 up 시키면 upgrade가 되고요. 강등시키면 degrade가 되는 거죠. downgrade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D의 어원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일정한 폼이 있는데 그 폼 앞에다 D를 붙이면 형태를 일그러뜨리다 불구가 되다 뜻이죠. 근데 여기다 ITY를 붙이면 deformity가 되면 기형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congenital deformity는 선천성 기형 이렇게 번역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건질 단어가 선천적인 단어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천적인 단어는 이렇게 있겠구나. inborn, innate죠.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native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native 괜찮죠? native.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inborn, innate가 뭐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후천적인 단어는 무슨 단어를 쓸까요? 후천적인 단어. 자, age가 뭐겠습니까? age. age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번역합니다. 옛날에 특히 언론사 같은 데서 어떤 그 약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약어? 그거를 막 쓰는 거 시험 많이 나왔더랬어요. 지금도 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어가 뭡니까? 뭐 사스가 뭐냐, 뭐 AI가 뭐냐, 뭐 이런 거겠죠. 구제역을 써봐라,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근데 이 A가 바로 뭐냐면 acquired입니다. acquired. 이거 acquire는 원래 뜻이 뭐예요? 획득하다 뜻이죠. 그러니까 획득되어진 거니까 후천적이겠죠.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acquired. 여러분 acquire 동의어가 뭐겠습니까? acquire만의 동의어. 형용사가 아니라 이거는 get. 얻다 획득하다니까 get. gain, obtain, 또는 procure, 이런 come by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immune, 이게 면역의 뜻입니다. immune, 얘는 결핍이니까 deficiency, S는 syndrome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age입니다. 아무튼 이건 후천적인 이렇게 번역하게 된다. acquired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ngender 볼까? engender 이거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engender는 뭐예요? 야기시키다, okay? 낳다 이런 단어 engender. 이게 낳다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의어가 쭉 떠올라야 되는 거죠. 동의어 뭐가 있겠습니까? give로 시작하는 give rise to, give rise to 이런 거. give rise to.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도 돼요? birth, give birth to 이렇게 give birth to. 여러분, give birth to의 특징이 뒤에 사람이 오면은 사람을 야기시키다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애를 낳다로 번역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체의 뜻이 나타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he gave birth to a baby. 애를 낳았습니다. In the hospital. 병원에서 last night. 어젯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애를 야기시켰다고 번역하는 건 이상하잖아. 되겠죠? 그 다음에 cause라는 단어도 당연히 야기시켜야 합니다. cause. 여러분 cause는 단어 활용을 말해줬어요. 그러면 cause 목적 to입니다. 활용 이렇게 됩니다. usage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수동태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be caused b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약이 되다 뜻이죠. 주어가. 이 주어가 이것에 의해서 약이 되었다 뜻이죠. 되겠죠? 네, 약이 되었다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사고가 그의 부주의에 의해서 약이 되었다. The accident was caused by his carelessness. 이런 거.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비동사가 없으면 어떻게 번역할까요? 여기 명사가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명사 PP 문제로서 뭐뭇에 의해서 약이 된 예.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번역할까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얘는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야. 그건 문법 동네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ingender를 공부할 때 그냥 그렇게 수거로 말하면 bring about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bring about. 네, 그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것도 또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뭐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쭉 연결돼 있으면 gender, 뭐 generous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ingenuous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ingenuous, ingenuous와 ingenious 차이점 모르시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ingenuous는 솔직한에 가깝고요. 솔직한. 근데 ingenious는 영리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frank에 가깝습니다. frank. candid, frank고요. 얘는 영리한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영리한 단어 뭐가 있을까? 영리한. 그럼 영리한 단어를 막 생각해주고 영리한의 반대말이 또 뭐가 있을까? 예, 멍청한, 어리석은 이런 단어는 뭐가 있을까? 항상 공부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바로 스마트가 전형적인 뭐 영리한도 되겠죠. 똑똑한 뜻이죠. 똑똑한. 스마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clever 가장 쉬운 거. 여기 wise는 그냥 현명한이니까 동의어 사전에는 같이 설명하는데 현명한과 영리한은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wise는 동의어 찾아주세요. 그러면 sagacious, judicious 이렇게 나가는 것이 수준 좀 있는 단어죠. sagacious parent 그러면 분별이 있는 현명한 부모로 번역하게 됩니다. sagacious, judicious요. 그 단어가 시험에 나오면 sagacious 동의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wise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잠깐 써볼까요? sagacious 얘 동의어 찾아라 그러면 sagacious라고요. 아니면 judicious. 이 정도는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와도 답이 얘, 얘가 나와도 답이 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자, sagacious, judicious. 발음 듣고 발음을 스스로 해봐야 이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스펠링 암기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막 그 진짜 우스개겠죠. 하루 종일 단어 2개, 3개인가 암기했는데 막 이틀 뒤에 다 잊어먹은 거야. 그 정도는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sagacious, judicious요.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브레인에다가 브레인이 해석이 되겠죠? 영리한 뜻입니다. brilliant는 총명한 그런 단어도 당연히 쓰는 겁니다. brilliant boy가 총명한 아이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의 반대말을 써라 그러면 물론 silly, foolish 이거 쓰겠죠. 근데 이런 것도 돼요. 우리 여기서 sharp가 되듯이 이 sharp의 반대말이 덜입니다. 덜. 우리 sharp 펜슬이 뾰족한 그거잖아요. sharp입니다. 근데 sharp의 딱 반대말이 덜입니다. 그럼 덜은 뭐냐? 무딘이 그거예요. 무딘. 그러면 진짜 연필 같은 거랑 무딘 건데 사람이 참 무디어 그러면 멍청한 애 뜻이다. 멍청한 애가 덜 보이 아닙니까?
그렇게 쓸 수 있고요. 전형적인 단어가 바로 stupid 아니겠습니까? stupid. 그렇죠. stupid. 근데 이런 단어 동의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idio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idiot의 뜻이 뭐냐면 바보 같은 거예요. 백치 같은 거예요. 천치. 근데 여기에다가 ic를 붙이면 idiotic 동의어가 됩니다. mor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moron. 여기 쓸게요. moron. 이 moron도 바보예요. moron. 이 알자예요. moron. 근데 여기다 ic를 붙이면 moronic 이게 형용사가 됩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영리한과 멍청한, 바보스러운 이런 단어입니다. silly, foolish, dull, stupid, idiotic, moronic 이런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영리한 단어와 또 이렇게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라지니란 단어가 있는데요. 프라지니는 자손 후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개를 딱 정리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몇 개 있는 얘기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4개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참 좋겠다. progeny, posterity, descendant, offspring 이렇게 적었죠? 저는 이렇게 정리하라 그랬어요. 노트 정리. 오늘 잔소리가 좀 많네요. 그러니까 노트 정리하실 때 저도 그렇게 했지만 1번부터 정리하는 습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영리한 단어입니다. 그럼 단어 정리하실 때 영리한 이렇게 적고요. 이게 제가 공부한 그 방법입니다. 동의어 연구편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번 영리한 적고 영리한 동의어를 다 적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말 멍청한 어리석은 단어까지 적으면 그게 1번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번 번호 한 개 속에 10개 이상의 단어가 들어가고 심지어 어떤 것은 막 20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0번까지 이렇게 쫙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가 5,000개 이상 금세 정리가 됩니다. 되는 거예요. 좀 더 바람직한 것은 이제 예문까지 써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빽빽하게 적는 것보다 좀 칸을 여유를 두고서 그래서 한 요만한 그 스프링 재본되어 있는 좀 두터운 그 노트가 있다면 이 한 바닥에다가 한 장 정도 한 내용을 적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동의어, 반의어, 관련 문장 이렇게 적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책에 그걸 덜기 위해서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에 다 적혀 있는데요. 자기 손으로 적어보고 발음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프라지니. 자, 정리되셨나요? 프라지니. 분명히 배웠는데 프라지니 동의어가 뭐라고요? 스펠링 쓸 수 있어야 된다니까. descendant. 이건 기본 단어 아닙니까? offspring. 이 offspring 이거 못 쓰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불러드리면 당연히 쓸 수 있어야 하잖아요. descendant, offspring, posterity. post의 어원이 after 아닙니까? after. 그렇죠. posterity.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조상, 선조, 때로는 선구자. 이게 뭐냐? 그럼 뭐더라? ancestor, forefather, forebear, forerunner, harbinger, precursor 이런 거. 코리아 헤럴드의 그 헤럴드라는 단어 자체도 선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구자. 뭐 전달자, 보도자, 선구자라는 단어가 그 헤럴드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찾아보셔야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이미 한 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요. 자, 여러분 어원 공부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